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마비설,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한 두세 번 경고했던 것입니다. 10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되는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 이다들은 못할 짓이 없는 이런 집단이잖아요. 충분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헌법재판소는 다 아시다시피 9명이죠. 근데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9명은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겠죠. 국회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대. 근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돼요. 일반 헌법재판관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동의를. 그리고 연임할 수는 있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이런데, 근데 문제는 국회 추천 3명이 임기가 10월 17일로 끝나는 거예요. 10월 17일로 3명이 나갑니다. 옛날에는 우리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6년. 옛날에는 어떻게 추천했냐면요. 그때 보수 한국당에서, 신한국당, 한국당에서 하나 추천하고요. 그때 지금 헌법재판소장하고 있죠. 이종석 현대 소장입니다. 이종석 현대 헌법재판소장인데, 이분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때 추천했죠. 그 다음에 그때 민주당에서 추천한 거는 좌파 김기영 재판관, 김기영. 그 다음에 그게 6년 전으로 가보면 그때 바른미래당이라고 있었죠. 바른미래당 있잖아요. 안철수하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거기서도 교섭단체니까 하나 추천했죠. 그분이 바로 이영진. 그러니까 이번에 3명이 퇴임을 하는 거예요. 헌재 소장 이종석, 그 다음에 이영진, 그 다음에 김기영, 3명이 10월 17일자로 퇴임을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럼 9명이 되잖아요. 원래 헌법재판소는 7명이 넘어야 심리할 수 있다. 7명. 그러니까 3명이 나가면 6명밖에 안 되니까 빨리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3명을 어떻게 추천할까? 이거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국회라는 게 모든 걸 법으로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죠. 근데 그만큼 이게 관행이 중요합니다. 영국은 불문법 국가잖아요. 영국은 성문법이 없어요. 불문법이니까 모든 게 관행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만큼 이게 의회 전통, 관행이, 이것도 이게 관습법,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됐냐? 교섭단체가 3개면 하나씩 추천하면 되죠. 근데 지금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을 때도 많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한 명씩 추천해요. 민주당이 1명 추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하나 추천하고, 그럼 1명이 남잖아요. 1명은 2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도적인 인물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하나 추천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왜? 조국당 한 데는 줄 수 없죠. 조국당은 12석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는 170, 한 두세 석, 그 다음에 국민의힘 너는 108석, 우리가 한 60석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2명 할게. 너가 1명만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때를 쓰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아니, 의석이 몇십 석 많다 해서, 그러면 이게 옛날에 보수 정당이 몇십 석 많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도 2명 했습니까? 옛날을 되돌아봐라 말이야. 옛날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좀 돌아보라고. 옛날에 100석 미만일 때도 많았어요. 좌파 정당이. 김대중 때도. 그럴 때도 이게 다 1명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당은 옛날에 몇 석인데 1명하고, 자유한국당 몇 석인데 1명 했냐고. 똑같잖아요. 교섭단체 3개 있으면 교섭단체가 20명만 넘어도 하나 추천권 주잖아.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섭단체 2개니까 그럼 각 하나씩 하고 합의해서 하는 게 맞지.
이런 게 놀부만도 못하는 게 어거지 때를 욕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안 들으면 이게 그냥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서 이게 국민의힘이 거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 이제까지 해온 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지금요. 그럼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 명이 지금 현재 그 3명 빼고 나면요. 3명 빼고 나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6명이 있잖아요. 재판관이 6명. 현재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류해보면 6명이 있잖아요. 3명 테마니까 제가 보기에 중도 우파가 4명, 그 다음에 그 좌파가 2명입니다. 현재 3명 빼고 나가면 남아있는 6명 성향을 제가 보기에 또는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분류할 때 중도 우파가 4명, 좌파가 2명입니다. 보통 중도는 보수 우파였습니다. 법이라는 게 중도라 하면 이게 좌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중도는 우파, 보수에 있습니다. 분류한 다 그렇게 해요. 대법원이든 헌재든. 지금 현재 그 우리 4명 중도 우파 현재 그 4명은요. 4명은 이제 그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 그 다음에 그 김형두 재판관, 그 다음에 정정미 재판관, 여기에다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나 추천했잖아. 9월 달에 이은혜가 나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죠.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 이분도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니까 보수죠. 현재 중도 보수, 중도 우파는 정형식,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때 임명해가지고 아직 좌파. 옛날에 문재인 때는 좌파가 5대4였거든요. 문재인 때 임명된 좌파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번에 김기영이가 나가니까 문영배하고 이제 이미선 둘이가 남아있죠. 현재 좌파는 이미선, 그 다음에 문영배 2명. 그래서 현재는 4대2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3명을 뽑을 때요. 민주당대로 저거 2명이 하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이 하나 오면 5대4가 됩니다. 5대4가 되면 이게 싸움 나가 개판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 한 명에 중도 한 명이 들어와야 6대3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6명에 대한 모든 게 의결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민주당도 그래서 아마 양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좌파가 2명인데 이번에 2명을 박아야 5대4를 만들어놔야지 민주당도 이게 사니까 항상 헌재는 보통 보면 이게 6명 찬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5대4를 해놔야지 이게 방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무조건 2명 우길 거예요. 5대4 만들려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역대 관행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게 한 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 합의해서 중도 해놔야 됩니다. 민주당 합의해서 그래야만 이게 6대3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아주 헌재 추천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마비시키려 할 거예요. 또 이게 민주당이 마비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죠.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탄핵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탄핵 재판이 늘어나. 원래 법에 보면 이게 탄핵은 180일 내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된 경우,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80일 중에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마비가 몇 달 돼도 그런 기간에 빼고 180일 이내에 탄핵 결정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시간 끌기가 아주 좋잖아요. 시간 끌기 좋잖아. 왜? 이진숙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민주당이요. 계속 목리를 부리가 헌재 마비되면 좋은 게 이진숙 위원장이나 탄핵 시간도 끌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끝까지 관철돼 버리면 5대4를 만드는 이러니까 이게 끝까지 아마 쉽게 타협을 안 하지 않을까. 서로 아주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옛날에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돼.
왜 헌법기관까지 마비시키냐? 옛날에 관행과 논리를 가지고 옛날에 다 이런 의석일 때 이렇게 추천했지 않냐? 이걸 국민들한테 관행, 옛날에 과거에 이랬지 않냐? 이걸 국민한테 설득해서 여론을 우리 쪽으로 모아와야 됩니다. 국민 여론이 자 민주당 저자들이 방탄하려고 완전히 헌법재판소까지 마비시킨다. 이렇게 여론전을 첫째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헌법재판소의 그 계류 중인 헌법소원 사건들이 많아요. 헌법재판소의 사건들이 뭐 탄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탄핵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헌법소원 사건이에요. 국민들이 기본권 침해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올 수도 되잖아요. 재판이. 그러면 이제 우리 재판하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우리 법원 가면 원고 피고 재판 당사자들 재판 마비되면 이게 당사자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되면 현재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 이런 분들한테 연대해서 빨리 정상화시키라. 왜 헌재가 마비되냐? 이렇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제가 연대를 해야 된다. 설득해서 이게 두 번째 대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 허영 교수나 헌법재판 또는 이게 헌법에 뛰어난 석학들, 태두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헌법학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허영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이게 연대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여론을 칼럼을 써줘야 됩니다. 구성을 이래야 된다. 헌재 마비되면 안 된다. 우리 유명한 헌법학자들 많거든요. 자유파 쪽에도.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절대 민주당의 무리한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싸워서 원래 관행에 따라서 합의하에 한 명 추천, 각각 한 명 받아서 합의하에 한 명을 추천해야 된다. 이것만이 그래야 이게 우리가 헌재를 정상화시키고 할 수 있는 거죠.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10월 17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추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10월 다 됐잖아요. 심각하죠. 심각하잖아요. 빨리 이게 다 할 게 많은데 절차가 청문회나 그다음에 헌재 소장도 국회 동의 절차까지 밟아야 되는데 할 게 많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지명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우리는 여론전을 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